네, 네. 이번에 저장할 내용은 베니시 포인트입니다. 2월 28일 날 했던 내용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앞으로 가는 거에 따라서 마치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베니시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배경으로 쓸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으로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예, 포토샵으로 가서요. 이거는 예, 이런 이제 포토샵으로 와서 파일에서 오픈을 해서요. 베니쉬로 쓸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네,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이 불러와 준 이미지에서 이 베니쉬 포인트를 주게 될 건데요. 이 베니쉬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소실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술에서 소실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소실점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뭐 나무도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뭐 다른 것들도 막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소실점을 기준으로 많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포토샵에서는 이 소실점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소실점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부분들이 하나의 따로따로 독립된 이미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소실점을 가진 뭐 바닥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독립된 이미지로 또 들어가게 되고 또 벽면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체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은 평면에 그냥 2D 이미지인데 이게 입체적인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요. 필터에서 베니시 포인트를 그냥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보고 그냥 필터 베니시 포인트. 그럼 바로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크레이트 플레인 툴 눌러주시고요. 이제부터 미술 시간에 소실점을 이렇게 선으로 그었듯이 예, 그런 소실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마름 목골 형태로 소실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형태의 소실점이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 소실점은 이 부분은 이제 넓고 앞부분은 이제 점점 좁아지는 이게 만약에 3D 공간으로 간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마름 목골형이지만 이 바닥이 3D 공간에 있다면은 길다란 직사각형이 되겠죠. 네,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다음 작업을 할게요. 이 옆벽도 이제 또 베니시 포인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옆벽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을 누르고 바로 중앙에 점을 잡고 올려주시면 베니시 포인트로 설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천장도 마찬가지로 중앙점 잡고 컨트롤 누르고 쭉 당겨주시고요. 다시 또 옆면 내려주시고요. 이 부분 또 올려줘야겠죠? 중앙점 잡고 컨트롤을 잡고 쭉 올려주시고요. 네. 그런데 사진 이미지가 전부 베니시 포인트에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점 잡고 또 이렇게 당겨서 전체 이미지가 삐져나온 부분 이런 모자란 거 없이 다 이미지가 베니시 포인트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됐죠? 예,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은 여기 보이는 삼각형을 누르고요. 익스포트 포 애프터 에펙트 CS3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저장이 돼요. 애프터 에펙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이름은 벤시 포인트로 해가지고 예, 바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요. 이제 저장한 폴더에 가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찾아보시면은 베니시 포인트 이 부분입니다. 저장이 될 때는 보시면은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로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바닥이다.
그러면은 저장된 파일에서 찾아보면 바로 이걸로 저장이 됐습니다. 베니시 1로 저장이 됐죠. 처음으로 만든 베니시니까 베니시 1로 이제 저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닥 부분이 이런 모양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저장이 됐죠. 예. 천장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또 보시면은 직사각형으로 됐고요. 천장 이미지 같은 것을 보시면은 이 부분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실제 3D 입체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정이 되면서 직사각형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이 부분은 원래는 되게 작았을 거예요. 마른 목골 형태에서 이런 모양이 됐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마른 목골 형태를 하나의 입체 공간으로 지정을 해 줌으로써 이게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닥, 옆면, 천장, 요 끝부분, 문 부분이 다 따로따로 이미지로 입체 공간에 맞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그런 이미지로 따로따로 저장이 됐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볼 때는 이 이미지가 다 합쳐져서 하나의 입체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애프터 이펙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U에서 U 프로젝트로 들어가 줍니다. 아이고. 그래서 파일을 불러올 때는요. 베니시 포인트 파일은 일반 파일 불러오는 거랑 다르게 파일 버튼을 바로 누르시고요. 임포트에서 베니시 포인트 이렇게 불러와 주셔야 됩니다. 일반 파일 불러와듯이 하면요. 베니시 포인트 이미지로 등록이 안 되고요. 일반 이미지로 불러와지는데요. 그래서 파일 임포트 베니시 포인트에서 우리가 저장했던 베니시 포인트 소스에 샘플에 있었죠. 이 이미지를 오케이 해서 불러와 봤습니다. 아직 저장이 안 됐나? 안 불러지는데 다시 불러와 볼게요. 임포트 베니시 포인트 이게 안 되면은 다른 뭐 베니시 포인트 한 걸로 불러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베니시 포인트를 불러와 봤습니다. 베니시 포인트를 이제 보시면요. 새로운 컴포지션을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컴포지션 이름은 그냥 베니시로 할게요. 예, 여기서 이제 아까 저장했던 베니시 포인트를 불러오기 위해서 요 컴포지션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요. 저장했던 그 베니시 포인트가 이제 바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가지 아까 조각났던 이미지가 3D 형태로 이제 옆벽, 아랫벽, 천장, 뒷벽 해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입체 형태로 들어가고 이 입체 형태가 전부 다 패런트가 돼서 패런트로 되어 있는 이 룰 레이어 같아요. 예, 여기에 연계가 돼서 조정도 컨트롤도 가능하게 그리고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세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미지가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들어왔으니까 패런트를 움직여서요. 각도를 살짝 돌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입체란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투뷰에서 보시면요, 아까 보셨듯이 이제 여기는 커스텀 뷰로 해볼게요. 투뷰에서 보시면은 탑뷰로 하는 게 낫나? 지금 이미지들이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만들어지고 카메라는 이 위치에 형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는 평면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길쭉한 원통형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 3D로 들어온 바로 이 베니시 포인트를 이제 움직여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카메라를 조절해 볼게요. 카메라의 트랜스폼을 이렇게 좀 당기게 되면은 입체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2D였던 이미지가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옆면, 바닥면, 천장면, 뒷면이 해가지고
이렇게 입체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꺼보면은 이게 옆면만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꺼지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천장만 되어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자를 써볼게요. 글자를 쓸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위에서 텍스트로 간 다음에 뭐 아무런 글자나 써봅니다. 너무 사이즈가 큰가요? 약간만 줄여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또 3D 레이어로 바꿔주게 되면 이 글자가 안 보이게 됩니다. 이건 왜 안 보이냐? 이것은 투뷰에서 보시면은요. 투뷰에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가 지금 여기 있죠? 카메라는 여기 있고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미지들은 이 파란 박스인데요. 예, 파란 박스는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자를 썼던 그 글자는 어디 있냐면요. 바로 이 부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랑 맞는 이미지가 여기 있고 글자는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 뒷벽에 막혀 있으니까 이 이미지에 글자가 안 보이게 되죠. 만일이 이 부분을 지우게 되면 저 끝에 멀리 이제 이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입체다 보니까 멀리 보이게 되죠. 그러면은 간단히 글자를 앞으로 당기면은 이 문제가 이제 글자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글자를 잡고요. Z축을 잡아서 쭉 당겨 봅니다. 뭐 이렇게 당겨도 되고 수치로 조절해서 당기셔도 되고요. Z 수치를. 그럼 이 통 안에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글자가 보이게 되죠. 이렇게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글자에다가 이제 그림자도 한번 줘볼게요. 그림자를 주려면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요. 바닥으로 쭉 낮춘 다음에, 어이구, 예, 어이구, 쭉 낮춘 다음에요. 이거를 또 90도를 줘가지고, R을 눌러 로테이션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거겠죠? 네, 요걸 90으로 맞춰볼게요. 대략 90으로 맞추고, 또 이렇게 낮춰서, 네, 이렇게 바닥에 반사되는 듯한 그런 그림자 느낌을 주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너무 선명하죠? 그래서 블러 효과를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해당 이제 바닥 레이어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에서 여기 보시면은 블러 앤 샤픈이 있죠.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블러니스, 네, 이펙트의 블러니스 부분에 효과를 좀 줘봅니다. 확실히 좀 흐리흐리해졌죠. 또 여기다가 T를 눌러서 오파시티 값을 또 낮추고요. 원뷰에서 보면은 이제 많이 흐려져서 그림자 같은 이런 느낌이 들게 되죠. 마치 반사된 것 같은 느낌. 예,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를 뭐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어이구 이렇게 옆으로도 움직여 볼 수 있겠고요. 어차피 이게 3D로 이제 들어온 거니까 아주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뎁스 값 조정해서 Z 값 조정해서 앞으로 쭉 당겨 볼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가능하죠. 어이구 요게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무슨 FPS 게임 그런데 나온 복도처럼 바뀌었죠. 예, 그렇고요. 뭐 간단하게 앞으로 당기는 애니메이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키 하나 주고 타임라인을 끝까지 한 요 정도만 넣고요. 쭉 앞으로 당겨 볼게요.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 보시면은 이제 돌려보면은 쭉 앞으로 가는 이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베니시 포인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2D 이미지를 3D로 바꾸는 기능이다. 뭐 그 정도? 예,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